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미래로 좀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잠깐 들어봤더니 미래에 대해서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미래가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미래로 가는 것들이 어떤 건지, 특히 우리가 4.0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미래는 도대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깨닫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이 깨닫하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한국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잘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한순간에 그 명확한 개념과 원리를 깨닫는 것이 깨닫하다는 아주 멋진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깨닫는 시간을 좀 가져가려고 해요. 4.0이 어떤 건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3.0적인 생각, 2.0적인 생각, 1.0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4.0적인 생각으로 좀 바꿔갈까.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이렇게 쫙 가게 만들 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0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되게 어려운 말이라 얘가 여러분 되게 처음 시작으로 되게 질문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번부터 8번 레인 중에 몇 번 레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우리 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아이가 4번이나 5번 중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셨네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1번이 아니라 4번, 네. 5번 레인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기도 하죠.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마음속에 다 그럴 텐데요. 진짜 미래는 저 4번, 5번 레인으로 달려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마치 경마 경기처럼 그냥 그 레인을 따라서 막 달려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미래는 이젠 4번 레인을 가든 5번 레인을 가든 또는 1번 레인으로 달리던 8번 레인으로 달리던 아니면 레인이 아니라 저 풀밭으로 달려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해서 사람들이 이젠 경마 경기가 아니라 폴로 경기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폴로 경기의 의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으로만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앞으로만 누가 먼저 나가느냐가 아니라 옆으로 나가도 되고 함께 가도 되고 레인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레인 속에서만 그냥 앞으로만 달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부터 우리 부모님이 먼저 좀 버리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처음부터 사고 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좀 고쳐야 여러분들이 미래로 갈 수 있고 4.0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오늘 그런 말씀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나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패러다임을 들어보신 적은 있고 그 패러다임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게 막 지금 저랑 눈을 막 안 마주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패러다임이 뭔지 요즘엔 모르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검색해 보면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거고 그게 이 세상을 바라본 모델이고 틀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색해 보면 되니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에 중요한 키워드가 뭔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시각을 바꾸거나 또는 틀을 바꿔보거나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뭐로 보입니까? 라고 하면 예전에는 다 숫자로 6으로 보이거나 또는 9로 보이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또는 좀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친구도 이거 가지고 69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96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4.0 시대의 생각은 뭐냐면 이걸 보고 누구나 다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들을 확 바꿔서 숫자가 아닌 영어의 알파벳 G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4.0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막대기가 몇 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이게 4개 또는 3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몇 개라고 합니까? 3개 또는 4개를?
예, 그게 바로 서너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것은 물이 됩니다 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한문을 생각하면서 나 이 정도 한문은 알아 라고 하고 이렇게 한 글자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의 생각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예, 잘하셨어요. 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4.0을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만약에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착시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이게 착시가 아니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들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니까 아이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자꾸 볼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4.0 시대를 걸어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노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뭐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하다 보면 노가 아니라 이제 온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4.0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라, 관점의 차이가 새로움을 만든다는 저 의미를 잘 보시면 이제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네, 말로 보이기도 하고 말은 안 보이시죠? 근데 누군가는 이걸 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꺼비나 개구리가 아니라 말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죠. 같은 거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개구리가 통닭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저게 이렇게 말로 보여요. 보이세요? 예, 무슨 마술과 같은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새로운 관점의 차이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시각만, 남다른 시각만 가졌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걸 두꺼비나 개구리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는 생각을 바꿔서 저게 말로도 보여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게 4.0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열어가는 아이들의 되게 중요한 기초 역량이기도 한 거죠. 또 이거 보면 뭐가 보이세요 이제? 예,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세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의 의미가 뭔가를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건 동강에 있는 아우라지인데요. 앞에 있는 선대들은 고향을 기억하지만 후손은 고향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고향을 좀 기억해달라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1단계라면 그 2단계에선 그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꿨던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공부이고,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뭐가 보이세요? 그냥 단순한 포도주 잔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틀을 바꾸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자,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보다 세상을 좀 더 넓게 한번 보세요. 넓은 틀로. 네, 이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 뭐가 보이세요? 계속 신발이 보이거나 핸드백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마음속에 신발과 핸드백만 있어서 그러시는 거고요.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보시면, 새로운 관점으로 저걸 보시면, 이야, 이거를 보시는 분이 계시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10,000명 중에 한 분이 보실까 말까 하는 건데, 하얀 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벽에 창문이 뚫려 있고 그 창문 너머 저 파란 바다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지 못했던 남다른 상상을 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간 되게 중요한 연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남다른 상상을 하는 건데, 우리의 교육은 대부분 아직까지 1.0 버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잔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를,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인식에 전환을 해서 이게 파란 포도주잔에 우유가 반쯤 들어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뒤집으면, 혁신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와, 이렇게 포도주잔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상상하면서 파란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4.0 시대에 우리가 상상으로 창조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훈련들이 우리 어머님이 정말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4.0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4.0이라는 시대를 열어가게 될 건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읽으셨던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차 산업이 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생각은 되게 사유는 많이 하는데 되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직관과 통찰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되게 맹목적으로 그냥 4차 산업이라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차 산업이라는 개념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지금부터 갖춰야 되겠다,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사고 치면서 만들어갈 건가,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로 가는 길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로 가는 길에 한 2037년? 저 정도 되면 자녀들이 몇 살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 30대 정도, 20대, 30대 중반이 되어 갔을 거죠. 혹시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나요? 아직 전혀 생각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2027년은 어떤 세상일까요? 생각하면 그냥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도 2027년까지 안 가니까 아직 생각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막 살아갈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세상을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당장 3년 후 이렇게 진로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감지하지 못하고요, 미래가 어떤 세상인지 오늘 느껴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고쳐서 4차 산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4차 산업이 뭔가 보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되게 많은 키워드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라는 걸 금방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예전에 1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됐고, 2차 산업은 어떻게 됐고, 3차, 4차 산업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잘 여러분들 꿰뚫어 보시면, 아, 4차 산업의 핵심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1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증기기관이 만들어져서 증기기관이 이제 효율적인 생산, 기계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만들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석탄이라고 하는 화석연료였었고요. 2차 산업은 전기라는 동력들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만들었던 되게 중요한 원료가 바로 원유였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원유 파동이 나면 막 경제가 막 난리가 나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원유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3차 산업이고요. 3차 산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컴퓨터나 인터넷들이 이렇게 막 지금 팽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편익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걸 만들었던 되게 핵심이 바로 디지털 반도체와 같은 것들이 인터넷과 컴퓨터에 다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 4차 산업 시대는 도대체 무엇이 이 석탄이나 원유나 또는 반도체와 같은 것들이 그 중요한 생산력이 뭐였을까를 여러분들이 깨닫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4차 산업의 핵심은 이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4차 산업을 만드는 핵심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물인터넷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사물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것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플랫폼이 되는 바탕이 깔려 있는 건 바로 빅데이터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쌓여서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 의미 속에 바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시면 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막 지금 뭐 혹시나 선행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컴퓨터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언어 막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할까? 컴퓨터 코딩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되게 빅데이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만 해요. 마치 예전에 반도체가 이 세상을 만들어줬듯이 이제 빅데이터 세상이 모든 세상을 다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빅데이터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지금부터의 연습이 되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 언어를 외우거나 프로그램을 누가 잘 알고리즘을 잘 짜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 시대에 맞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4.0 시대의 생각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기계화를 넘어 공업화를 넘어 정보화를 넘어서요. 바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융합화라는 거죠. 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버전스 시대입니다. 근데 컨버전스 시대라는 것의 그 융합적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융합적 생각이 잘 뭔지를 모르세요. 융합적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 빅데이터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빅데이터가 20세기에, 21세기에 여러 가지 있었던 원유나 또는 석탄과 같은 그런 거하고 대비되는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적인 빅데이터적인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타바이트라는 10의 21승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10의 21승이 제타라는 것도 배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10의 3승 정도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4차 산업시대에 맞도록 하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 말고 혹시 아마존고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만든 것은 새로운 상점인데요. 들어가서 물건만 그냥 집어서 그냥 나가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모션 센서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RFID가 붙어서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판매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때 내가 누군지 아이디를 체크하고 나갈 때는 저절로 아이디를 체크하면서 자동 계산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줄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먼 미래 기술 같지만 벌써 작년 12월 달에 매장이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젠 어제의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들이 우리에게 훅 금방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이 어떤 건지 그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게 융합이 되어서 어떤 세상이 되는지는 초등학생 때부터 감지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IoT 시대가 되고 또는 컨버전스 시대가 된다는 게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에 맞도록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숫자를 잘 외우고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제 벌써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예전처럼 공부하던 방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제 인공지능이 더 나가면 사람과 기계의 로봇의 구별이 없어져요. 이것처럼 로봇이 사람의 스킨을, 사람의 피부를 씌우고 있어서 인간에 반응하는 로봇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 인간 반응형 로봇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사실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타임즈에도 나오고 10년 동안 이렇게 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와서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서 막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인공지능이 바로 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좀 부족해서, 무엇이 좀 더 안타까워서 바로 저 인공지능 시대 왜 우리가 만들었던 인공지능은 박물관에 가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이었던 거예요. 바로 상상력을 되게 잘했던 분이 바로 손정희 씨였고, 손정희 씨가 이거를 작년에 인간 반응형 로봇이라는 걸 가지고요, 바로 페퍼를 만들었고, 작년에 이 페퍼들이 바로 이게 보세요. 온통 일본에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상상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열심히 알고리즘을 잘 짜고 만들었기도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를 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떻게 이게 활용될지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또 더 나가면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로봇이 아니라요, 스피커처럼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알렉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렉스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물어보면 방송에 광고 보셨듯이 누구야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뭘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 세상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회사에 가거나 일을 하면 저렇게 인공지능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4.0이 이렇게 점점 우리 눈앞에 쫙 오면서요. 쓰나미처럼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판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아까 아마존 거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져 가요. 우리 과거에 일자리 없어졌던 거 보세요. 이런 거 없어졌듯이 이렇게 없어지는 일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요,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IoT, IoE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아주 극소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만 남고 나머지는 이 인공지능들이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프로그램을 꿈꾼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지능이 인공지능하고 경쟁해봤자 이제는 두뇌의 용량이나 암기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공지능 의사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인공지능 의사도 있고 인공지능들이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요. 인공지능 약사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의 법조인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4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인공지능이 불과 4초 만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수가 되거나 선생님을 꿈꾸는 사람들 벌써 미국에는 인공지능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고요. 신문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도 스포츠 기사의 70% 이상은 지금은 다 인공지능이 쓰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중에 회계사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회계사들은 지금대로 가면 이제 우리 시대 마지막 회계사가 되는 거고 이제 회계사는 인공지능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법과 이런 것들을 아주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하거나 또는 적용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선생님이 꾸민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 선생님과 인간지능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쳐야 되면 우리 인간지능 선생님은 뭘 가르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되죠. 인공지능보다 여러분의 용량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인간 선생님을 보지 않고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꽃다발 주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뭘 해야 될까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생명보험을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리사의 꿈인 친구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레시피대로만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이제는 다 기계가 저렇게 로봇들이 만들어가게 되고요. 벌써 저 로봇 기계는 만들어졌고요. 인간이 만든 피자보다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값도 싸고 더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 피자를 사 먹게 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로봇들이 일하게 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무인자동차는 벌써 아시는 거고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9월 달이 되면 판교에 무인자동차가 셔틀버스로 다니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일자리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요. 여기에 매장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없어지고 이분들 중에 미국에는 3,500만 명이 없어진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작년에 애플이 만들었던 팩스콘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11만 명이 근무했는데요. 불과 5만 명만 살아남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모 공장인데 외국에다 이제 생산 공장을 놨다가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면서 이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 신발 만드는 공장에 600명이 50만 컬레 만들었는데요. 본국으로 가져가면서 불과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명과 6대의 로봇이 50만 컬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90명은 어디 갔습니까? 다 집으로 그냥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셀을 걷자는 운동들이 나오는 게 아시겠어요? 그 분위기를. 그러면 예전에 로봇이 했던 것들을 이제 인간이 그들과 같이 경쟁하거나 또는 그들이 하는 일처럼 따라가면 이제 로봇들이 다 그 일자리를 되취하게 되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세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아이들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막노동을 하거나 또는 뭐 알바를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그 일을 대체하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로봇들이 점점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로봇이 뭐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스킨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저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계를 파괴하려고 해도 저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비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일자리 중에 60%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자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일자리들 찾아가기 위해서 4.0적인 생각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4.0, 생각을 바꾸는 4.0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또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열쇠가 어떤 걸까요? 미래를 열어간 열쇠를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열쇠 그러면 다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열쇠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열쇠잖아요. 이게 1.0 버전의 열쇠고요. 2.0 버전의 열쇠는 이제 카드로 가거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집에서 번호를 누르거나 또는 지문을 인식하거나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문이 지워진 분들은 이렇게 병맥을 가지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거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열쇠의 모습들이. 더 나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홍채 인식이고요. 홍채 인식이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홀로그램을 넘어서 이렇게 RFID를 붙이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처럼 열려라 참깨 하듯이 그냥 걸어가면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얘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이게 벌써 어느 대학에서 벌써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제 이것이 너무나 기술적으로만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바꿔서 타투하듯이 이렇게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열쇠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열쇠만 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4.0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면 4.0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상품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새로운 미래도 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적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여는 4.0 인재는 도대체 어떤 걸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창의, 융합, 이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단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인성을 갖춘 것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먼저 융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융합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우리 마이크를 한번 좀 드실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 중에 누가 아니면 학부모님 중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어느 분이 먼저 마이크를 하나 주시고 먼저 한번 그냥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읽으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blue, yellow, black, red, blue. 잘 읽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저렇게 읽은 우리는 좌뇌적으로 읽는다고 해요. 자, 이제 우뇌적으로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옆에 분이 우뇌적으로 한번 우뇌적이라는 게 뭘까요? 글자가 아니라 색깔별로 예술적인 감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옆에 분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레드 이렇게요? 예, 잘하셨어요. 이게 블루가 아니라 레드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레드, 우네는 블루. 그걸 레드로 읽어야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시면 블루, 옐로우, 예, 옐로우가 그린. 아니라 이게 블루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뒷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융합해서 읽어보셔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융합은 뭘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를 융합해서 이 첫 단어를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 하는 거죠. 딸기 네? 바다 네? 딸기 바다 풍선 우와, 초원.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융합이 뭔지를 벌써 깨닫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를 블루 앤 레드라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블루이기도 하고 레드이기도 하니까 블루 앤 레드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융합적 사고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는 복합적이라고 해요. 좌뇌와 우뇌를 복합적으로 읽는 거죠. 자, 이게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레드 앤 블루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퍼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 퍼플이 융합적인 생각이냐면 융합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퍼플은 융합이 아니라 통합적인 생각이에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통합이 돼서 퍼플이라는 색깔을 만드는 거죠. 융합 시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융합적인 생각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게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그래야 융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딸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융합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블레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블레드가 무슨 색깔인데요? 라고 하면 블루와 레드가 통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블레드라는 색깔은 바로 융합적인 색깔이고 이게 바로 블레드라는 도시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블레드예요. 슬로베니아라는 도시에 가시면 블레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빨간색과 파란 색깔이 있지만 뭔가 블레드라는 도시가 갖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블레드는 블레드적인 색깔이라고 얘기하지 레드 앤 블루, 블루 앤 레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더 나가면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어서 언때가 되면 이게 퍼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블레드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의 색깔은 퍼플이 아니라 석양이 질 때가 되면 이렇게 멋지게 쫙 저렇게 색깔이 드는 거죠. 저 색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푸른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퍼플 색깔도 아니고 It's bloo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드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색깔들을 생각해내는 것. 이게 바로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이 뭔지 아셨죠? 서로 다른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만나 있거나 또는 통합되거나 이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게 융합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일자리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지평들을 열어가는 거고 인공지능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는 거고요. 그게 바로 4차 산업의 융합 인재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블레드라고 하는 저 색깔 우리가 사전에 찾아봐도 색상에서 나오지 않던 블레드라는 색상의 이름이 야 이게 바로 융합시대고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그게 융합의 중요한 컨셉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시작이겠죠. 서로 다른 것을 만나게 하고 서로 다른 걸 만나서 통합도 시켜보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합과 통합과 통섭이나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복합이고 이게 통합이고 그렇죠? 통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의 핵심을 꿰뚫어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융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마치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컨버전스 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네모와 동그라미가 만나면 이렇게 이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융합시대고 이런 융합적 사고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거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융합적인 인재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면 스팀 교육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직 초등학교는 스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학교가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과학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막 다 합해서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공학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예술적으로 뭔가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 기본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사실 거기에 모든 것에는 사실 수학적인 생각이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다 분절되어 있던 그 각 과목들이 이제는 통합되어 가면서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융합에까지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수학은 대신 여러분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부터는 벗어나야만 해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시켜야지 단순하게 문제만 잘 풀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서 숫자를 넘어서 수학적인 숫자들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기하학을 만들고, 기하학이 건축을 만들고, 새로운 측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산수와 계산을 통해서 대수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정보를 배우면서 확률을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고, 통계학으로까지 막 펼쳐가면서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는 것이 수학적인 생각들이에요. 수학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르네상스를 열어갔던 라파엘로의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잘 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인류가 생각했던 지혜의 전당인데요. 여러분들이 라파엘로라면 이 지혜의 전당 속에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가운데에 누구를 갖다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학문의 중심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라파엘로는 여기에 플라톤을 내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철학이 중심이 되지만 이 그림의 구도를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류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되게 중심적인 사람이고, 이 부류에는 이 사람이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 이제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고요.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던 수학적인 생각들이고요. 저기에는 유클리드가 생각했던 기하학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기하학이 철학에 만드는 되게 선수 과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수학이 모든 것에 바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수학을 단순하게 숫자나 또는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공간을 생각하고 수학적인 생각으로 철학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숫자다라고만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가야지, 숫자는 예술이고 나중에 더 나가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결국은 수학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페인만이라는 자기장의 법칙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수학을 모르면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저 말의 뜻을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학을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팀 교육에 만드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내일을 여는 교과서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미래의 교과서인데, 우리는 그냥 책에 있는 각 과목들만 이렇게 마치 경마 경기 한 레인 따라가면서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고쳐야 미래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열쇠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공예란 말이 되게 중요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막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imagine, 상상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만들어보는 이 상상공학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물속을 헤엄치는 기계를 제일 먼저 상상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되게 공학자? 이렇게 생각하시 과학자? 아니에요. 바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읽어봤던 책인데, 그게 바로 줄 베른의 해저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상상력들이 바로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늘을 나르는 기계 누가 먼저 상상했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줄 베른의 여러분이 보셨던 80일의 세계 일주에서 바로 하늘을 나르는 기계를 상상했던 거고, 이 하늘을 나르는 기계가 보시다시피 지금의 드론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결국 새로운 상상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요. 말하는 기계를 누가 먼저 상상했냐면 바로 이게 말하는 기계, 이게 바로 추궁기였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공학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기름 없이 불을 밝히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엉뚱한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이 결국은 전구를 만들어서 2차 산업혁명을 열기도 하고, 말보다 힘이 센 상자를 상상했던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이게 엔진이 되었고요. 스타트랙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상상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보고 상상했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 글래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을 아이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온다는 건 되게 중요한 연습이죠. 같은 스타워즈를 보면서도 조지 윌루카스 감독이 제일 먼저 홀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홀로그램을 본 친구들이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여러분의 영화 속에 있는 상상들을 막 하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상상들을 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2020년, 30년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상을 했고 그 상상들을 공학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모습을 보세요. 엄마 이렇게 하고 이제 저렇게 홀로그램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벌써 이 홀로그램 만들어지는 건 벌써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홀로그램의 시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화를 보고 상상했던 그 홀로그램의 세상을 펼쳐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 트렌드만 잘 보셔도, 야, 이제 이런 핸드폰이 나온대 라고 하는 그 관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 1.0부터 4.0까지 전부 다 평면적인 생각이었잖아요. 이제 5.0 시대, 4.0 이후가 되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입체적 사고가 참 중요하죠. 어렸을 적부터 그 입체적 사고를 훈련 안 시키면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로 입체적 사고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면적 사고를 넘어서 입체적 사고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푹 뛰는 영상들을 혹시 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밑에서 이렇게 빔이 쏘아 오려고, 빔이 올라오는 것을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러려면 홀로그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런 상상들을 누군가가 먼저 했으니까 이 상상을 한 것을 사람들이 이 과학과 기술이라는 개념과 원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공학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개념과 원리를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이 홀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무턱대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나중에 가서 막 미적분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핵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면적으로 생각이 있던 그림들이 빔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사람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홀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이 평면적인 생각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이 피라미드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홀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홀로그램이 뭔지를 알고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연습들을 시키면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다빈치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빈치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지만, 다빈치는 새로운 상상을 디자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핵심과 개념과 원리가 뭔지를 알고 그 도르의 핵심의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사람의 날아가는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딱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체를 알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상상을 먼저 하는 거고, 그 상상을 개념과 원리가 뭐가 있는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원리들이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갈까, 새로운 공학을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게 미래를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공부지,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입력시키고 외우는 것이 이제는 그게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숙제를 내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숙제를 해버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검색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넘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넘어서 사색을 즐기면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거. 그런 연습들을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주면 좋아요. 근데 예술을, 사실은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이 예술로만 존재해버리면, 순수 예술만 존재하면 이젠 인공지능이 그걸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예를 들면 미술이라고 치면 우리가 보면 그냥 갤러리에 보면 미술이 평면 속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리면 평면에 있던 그림들이, 반 고의 그림이 입체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공간 속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반 고의 그 이파리가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볼래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예술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예술제는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에 다녔을 때 예술제 또는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패러다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면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3.0적인 생각도 아니고 2.0, 1.0적인 생각이고요. 4.0적인 융합시대를 생각하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들의 만남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뒤에 있는 배경에 있으면 이 배경에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멋진 예술의 장면을 만들어서 바로 과학과 예술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까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의 장을 여기서 펼쳐주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래의 인재가 되는 거지. 누가 노래를 잘하거나 누가 춤을 잘 추거나 누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4.0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을 연습시킨다면 아이들이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것들의 가치가 만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 줬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융합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연습인데 우리의 예술제를 보면 그냥 판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대회를 해요. 새로운 미래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거 보면 자동차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날아가는 자동차도 있을 거고 별의별 자동차가 있을 텐데 핵연료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 내연 구조가 다 바뀌어진 것이 있을 텐데도 새로운 상상들을 못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라는 이 틀 속에 자꾸 모든 것을 다 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융합시대를 살아가기엔 되게 갑갑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고쳐야 다른 것과 만나서 새로운 융합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4.0적인 생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나,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예술부터 뭐 예술제를 하는 것까지 다 4.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바라보시면 아마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한 직업이 뭐라고 각각 기관들마다 예를 들면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융합 미래 전망한 직업군이 뭡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되면 그걸 들었던 미리 사람들이 벌써 준비를 하고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유망한 직업이 안 될 수 있어요. 대신 융합한 직업들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잘 꿰뚫어 보시면 거기엔 중요한 개념과 원리가 있어요. 그 개념과 원리가 뭔가를 파악하시면 새로운 유망한 직업군이나 새로운 유망한 뭐 예를 들면 대학의 학과라든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컨버전스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융합되지 않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이 레인만 쭉쭉 가려고 했던 직업이나 과목들은 학과목들은 이제는 다 소멸되어 버려 갈 거예요. 대신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융합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학과들은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개념과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스예요. 또는 새로운 것과 낯선 만남을 하는 커넥티비티 and convergence. 그래서 CNC라는 개념들이 존재하면 그 직업이나 그 학과는 유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가더라도 융합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가야지 그 학교가 유망한 거죠. 예전에 우리의 잣대대로 그냥 어떤 한 과목이 좋았다고 이 과목만 그냥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예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예술이라는 영역도요. 인공지능이 다 따라와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벌써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빛의 예술을 벌써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이제 인공지능이 그리는 예술보다는 새로운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예술을 해야 되냐면 예술과 전혀 다른 분야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예술과 과학이 만나서 사이언스와 아트가 만나서 아티언스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내지 않으면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아티언스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여기에 과학이 과학으로만 존재하거나 예술이 예술만 따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젠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막 만들어가는 이런 것만이 이제는 미래를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거지, 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로봇들이 다 인간이 해왔던 걸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그래도 상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공학을 융합으로 만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일자리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4.0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의 한 획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 말이 바로, 미래는 결국 우리의 미래 인재들, 새싹들이 만들어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는데, 그 교육에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던진 게 바로 imagination이라는 거예요. imagination to create. 이제는 상상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교육의 새로운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되게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멋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화두를 벌써 갖고 있는 거죠. 상상으로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제는 진정한 지능은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있으니까 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담고 대신 사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경쟁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짚어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책에 있는 거 무턱대고 외웠던 게 우리의 시대였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미래는 이렇게 깜깜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책을 보고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이 상상이 가능해지는 개념과 원리가 뭔지를 보고 그거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상상공학의 시대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되게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이미진과 엔지니어링이 융합되어서 우리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미지니어링이나 상상공학으로 이제 4.0이라는 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무턱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하기 위해선 관점도 바꾸고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바라보는 틀도 바꾸면서, 그러면서 책을 보면서 야, 이런 개념과 이런 원리들이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개념과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를 열어가는 공부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4.0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던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4.0의 중요한 건 뭘까? 무엇은 어떤 것이 중요한 개념이고 원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셨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상공학이라고 하는 4.0 시대의 인재를 키워갈 건가라고 하는 그 여운을 남겨놓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